자, 여러분 이제 11장 자본입니다. 자본의 의의부터 볼게요. 자본의 의미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을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내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잔여 지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잔여 지분, 자본은 처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투자받은 납입 자본이 있겠죠. 자, 그럼 그 납입 자본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산의 증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납입 자본도 있을 거고, 또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도 있을 거고, 또 그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 현금 배당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처분돼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든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잔여 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본을 우리가 구분할 때에는 5가지로 구분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5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 자본은 개인 기업의 자본일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일 수 있겠죠. 자, 우리 전산세무 1급 시험은 당연히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식회사라는 것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에게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거나 또는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취득하는 이렇게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의 구분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 3가지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와 관련된 항목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자본거래 이외에 손익거래와 관련된 구분의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본금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투자받을 때 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을 의미합니다. 액면금액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한 주당 이 주식에 5,000원이라고 금액을 기재해서 주식을 발행했다면 회사는 이 한 주당 최소한의 5,000원의 자금 유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란 것은 최소한의 법정 자본금, 즉 이 액면금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본잉여금은 뭐냐라고 했을 때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잉여금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처럼 자, 주식을 회사가 한 주당 액면 5,000원짜리 한 주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000원에 주식이 발행이 됐다. 그러면 자본금은 지금 최소한 한 주당 5,000원 액면 금액인데 6,000원을 만약에 주식이 발행이 됐다고 한다면 1,000원만큼 회사는 이득을 본 거죠.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럼 이 1,000원은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것인가? 5,000원짜리 6,000원 받았으니까 수익으로 볼 것인가? 자,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 즉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란 건 자금을 투자받고 또는 이 주식을 다시 재취득해서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이렇게 자본거래와 관련된 항목들이지 이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00원만큼 회사가 이익이 났다고 해서 이걸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하고 기업하고 짜고 얼마든지 이익을 조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 조작 방지 등을 위해서 자본거래와 관련된 항목은 절대로 수익 비용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니까 자본의 증감으로 봐야지 이거를 수익 비용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죠. 한 주당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하고 기업이 6,000원을 투자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1,000원만큼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겁니다. 이건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때는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1,000원을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1,000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을 때,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 등이 대표적인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의 구분 중에 자본 조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와 관련된 항목으로서 자본금이나 또는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될 수 없는 자본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한 주당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기업이 발행했는데, 이 주식에 지금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회사는 최소한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만약에 4,000원에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는 이 자본 거래를 통해서 1,000원만큼의 손실이 난 거죠. 그럼 이 1,000원만큼 손실 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지, 우리가 장사를 통해서 이렇게 손실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손익 거래가 아니라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이 1,000원만큼은 우리가 자본의 증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차변에 온다는 건 자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금은 이렇게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 이 액면 금액보다 낮게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1,000원만큼은 자본 조정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1,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와 관련된 항목으로서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자본 항목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 거래와 관련된 거 외에 우리가 손익 거래와 관련된 항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손익 거래와 관련된 것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이익 요금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손익이 낮긴 했지만,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또 재평가 잉여금과 같이 아직 미실현된 보유 손익들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요금은 우리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반영하는 항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서 단기 순손실, 즉 미처리 결손금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본에서 이 미처리 결손금을 차감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이런 법정 적립금, 또 의무적립금, 또는 감채기금 적립금, 이런 적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적립하고 남아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결손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자본이 미처리 결손금으로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죠?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뒤에 가서 다시 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할 거니까 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럼 이러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주식 발행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는데, 그럼 대변에는 당연히 투자받은 돈이니까 우리가 자본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에 이렇게 발행이 됐다. 그럼 액면 금액대로 발행된 거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액면 발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 이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더 높은 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액면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현금이 6,000원이 들어올 거고, 자, 대변에 투자받은 6,000원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할증 발행됐다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할증 발행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이 1,000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회사가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0원만큼 이익이 났지만 이건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본금도 자본잉여금도 자본조정, 그러니까 자본금도 자본조정도 아니고 회사가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 본 거니까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때 계정 과목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할증 발행입니다. 이게 지금 타이핑이 잘못되어 있어서 할증 발행이 맞습니다. 자, 거꾸로 할인 발행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할인 발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 자본금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이 거래가 잘 안 돼서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이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4,000원에 발행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본금 4,000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게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 자본금은 액면 금액 5,000원으로 표시하고요. 5,000원으로 표시하고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된 1,000원은 회사가 손해본 거니까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그럴 순 없죠. 이건 자본거래이니까 우리가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된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이건 자본거래니까 자본 조정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자본 항목이 차변에 잔액이 있다 그러면 대변의 자본에다가 표시할 때는 자본에서 차감쪽으로 표시해서 자본이 감소했다라고 나타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 거래와 관련해서 주식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그 정도를 이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 발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주식의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과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현금 50만 원이 들어올 거고 대변의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반복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할인 발행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러분? 자,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낮게 발행되는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100주를 한 주당 4,000원에 발행했다. 액면 한 주당 5,000원짜리를. 그럼 현금이 40만 원 들어왔고요. 자본금을 40이라고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본금은 이렇게 액면 금액으로 표시해주고 10만 원만큼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자본 조정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자,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을 막 사려고 한다 그러면 발행 금액이 높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수 100주를 발행했는데 한 주당 6,000원에 발행했어요. 액면 금액은 한 주당 아까 5,000원이었잖아요. 그럼 현금 60만 원이 들어오고 자, 대변의 자본금 6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할증 발행됐다라는 거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 10만 원만큼 초과 발행된 거, 액면 금액 초과 발행된 것은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우리가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예요. 자, 주식 발행비라고도 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뭐 주권 인쇄비, 또 증권사 수수료 등과 같이 이 신주를 발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비용 발생된 거니까 뭐 수수료 비용 등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냐? 자, 절대로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이익을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간 신주 발행비도 비용이 아니라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4,000원에 할인 발행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예금으로 납입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100주에 4,000원 하게 되면 보통 예금 40만 원이 들어왔을 거고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금인데, 자, 4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이게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항상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 주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 원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될 거예요.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데 신주 발행비로 만 원의 현금이 지급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금 나간 거를, 만 원 나간 거를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라는 거예요. 자, 40만 원에 발행했는데 만 원의 신주 발행비가 지금 나갔으니까 궁극적으로 들어온 자금은 39만 원이 되겠죠. 그럼 액면 50만 원짜리인데 39만 원 자금을 조달받은 거니까 11만 원만큼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이 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할인 발행 차금에 플러스 해가지고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케이스 2번을 볼게요. 자,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 발행 주식수 1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할증 발행했어요. 그러면 100주에 6,000원이면 60만 원의 보통 예금이 들어왔겠죠. 그럼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대변에 그렇죠. 자본금 기록이 될 텐데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할증됐다라는 걸 기록할 수 없으니까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 주고, 그럼 10만 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주 발행비가 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럼 현금 만 원 나간 거를 자,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행되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자, 60만 원에 발행됐지만 신주 발행비 만 원 나간 거를 고려하면 59만 원에 발행이 된 거예요. 액면 50만 원이니까 그럼 9만 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 발행비 만 원이 없었다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일 텐데 지금 신주 발행비 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만 원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주 발행비는 절대로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순수한 조달한 순수한 자금이 40만 원이 아니라 39만 원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이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또 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순수한 자금이 자, 지금 60만 원, 아까 얘기했던 60만 원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60만 원에서 신주 발행비 만 원을 차감하면 59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신주 발행비는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10만 원에서 신주 발행비 나간 것만큼 차감이 되면 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됐을 때에는 신주 발행비 만 원 나간 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이 되는 거고, 할증 발행됐을 때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식을 발행하고 이게 현물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현물 출자다라고 합니다. 주식 발행을 하고 현금이 아닌 건물, 토지, 기계 등과 같은 현물로 주식 발행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를 우리가 현물 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보시면 2월 17일 날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발행하고 주주에게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자, 시가 70만 원짜리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현물 출자를 받았을 때 이때에는 주식의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70만 원짜리니까 공정 가치가 이게 이제 주식 발행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본금은 액면 지금 50이죠. 그럼 20만 원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그래서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토지의 시가 70을 이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식 발행 관련해서 채무의 출자 전환에 대해서 제가 여기 좀 설명을 해놨는데, 자,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지금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을 다 갚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이 중에 60원만큼을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채무를 변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채무의 출자 전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무를 주식 발행을 통해서 출자 전환한다. 그럼 이렇게 채무의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장점이 뭐냐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요 만든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회사가 기존에 부채가 100원이 있고요. 자본이 20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부채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본을 부채로 나눈 비율이에요. 자본 중에 부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자본이 20이고 부채가 100이니까 부채 비율은 500%가 돼요. 퍼센트지로. 그렇죠? 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자, 이 부채 비율을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길이, 자,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부채 100원 중에 60원을 주식을 발행해서 상환을 한 겁니다.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대변에 있던 요 차입금 100원 중에 60원을 출자 전환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 차입금 부채 60원이 줄고요.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거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 액면금액 초과해서 발행한 거,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채무의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부채가 60원만큼 줄고 자본이 60원만큼 늘어나게 돼요. 이해될까요? 자, 이게 바로 채무의 출자 전환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출자 전환한 후에 보시면, 자, 부채가 지금 60원만큼 줄었으니까 부채 비율이 지금 40원으로 부채 잔액이 이제 줄었고요. 자, 그리고 이 60원이 자본의 증가로 반영된 거니까 지금 자본 20원 있었는데 60원이 자본으로 증가된 거니까 이 자본은 8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지금 80분의 40이니까 50%로 부채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 갚아야 될 채무를 주식 발행을 통해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월 1일 날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거래처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 6천만 원을 차입했다. 보통예금을 수령했다. 차변의 보통예금 6천, 대변의 장기차입금 6천.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7월 1일 날 보니까 회사가 위 차입금에 대해서 출자 전환하기로 이사해서 결의를 했다. 출자 전환이라는 건 이 부채를 주식을 발행해서 상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부채 비율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느니까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액면금액 5천원짜리 발행 주식수 10,000주를 자, 우리가 출자 전환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변의 차입금 6천만 원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부족하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이 채무를 출자 전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이 줄겠죠. 자, 주식을 발행해서 줬어요. 10,000주인데 한 주당 액면 금액이 1,000원이니까 5,000원이니까 자본금은 액면 5천만 원.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만큼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채무의 출자 전환이다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주의하실 거는 주식의 발행은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형태도 있고, 자, 그리고 신주 발행비가 발생됐을 때는 별도의 비용 처리하지 않고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도 있었죠?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주식을 발행하고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현물로 우리가 발행 대가를 받는 거죠.
이때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채무의 출자 전환, 갚아야 될 채무를, 부채를 요 자본으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특징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에 대한 걸 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